안녕하세요. 캐나다 재정 전문가 박용찬입니다. 2023년에 도입된 FHSA, 즉 First Home Savings Account는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세금 없이 주택 계약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직 이 FHSA를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규정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이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은 적립한도의 처리가 TFSA나 RRSP와는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FHSA 적립금은 RRSP 적립금처럼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투자 수익을 포함해서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인출은 TFSA처럼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적립한도는 FHSA가 개설된 시점부터 발생하여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연간 적립한도는 8,000불이며 평생 적립한도는 40,000불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적립한도는 최대 8,000불까지 향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FHSA 보유자는 RRSP에서 FHSA로 자금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전은 RRSP에 적립할 당시에 이미 소득 공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FHSA에서 다시 세금 공제가 되지 않으며 RRSP 적립한도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RRSP에서 FHSA로의 이전은 이전 시점에서 FHSA 보유자의 적립 기여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첫 주택 구입을 위한 FHSA 인출은 비과세 인출로 간주됩니다. FHSA의 남은 자금은 첫 비과세 인출이 이루어진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RRSP나 RRIF로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첫 주택 구입 이외의 비적격 인출은 인출된 해의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FHSA와 RRSP의 HBP, 즉 홈 바이어 플랜은 동일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홈 바이어 플랜 인출 한도는 기존의 35,000불에서 60,000불로 인상됐습니다. FHSA의 적립 한도에 관한 규정은 RRSP와 TFSA의 규칙과 달라서 여러분이 혼동하실 수 있고 의도치 않게 초과 적립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RA는 FHSA에서 초과 금액이 제거되거나 새로운 적립 한도에 흡수될 때까지 월 1%의 벌금을 부과하므로 다음의 내용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FHSA는 어카운트를 개설한 해에 8,000불의 FHSA 적립 한도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어카운트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적립 한도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TFSA나 소득에 따라 발생하는 RRSP와 다릅니다. 둘째, FHSA를 개설한 해 이후에는 FHSA 보유자의 영적립 한도는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적립 한도를 포함하여 최대 8,000불까지 발생하며 평생 적립 한도는 40,000불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FHSA를 개설했지만 적립을 하지 않은 사람은 2024년에 2024년의 8,000불 적립 한도와 2월된 8,000불을 더해 16,000불의 적립 한도를 가지게 됩니다. 셋째, 그러나 사용하지 않은 적립 한도는 무한정 누적되지는 않습니다. TFSA와 RRSP는 적립 한도를 무기한 이월할 수 있는 반면 FHSA는 사용하지 않은 적립 한도 중에 8,000불까지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FHSA를 개설하고 4,000불만 적립한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2024년에는 8,000불의 새로운 적립 한도와 4,000불의 이월을 더해 12,000불의 적립 한도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2024년에 또 4,000불만 적립한다면 2025년에는 8,000불의 새로운 적립 한도와 2월된 8,000불을 더해 16,000불의 적립 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2025년에 다시 4,000불만 적립한다면 2026년에는 20,000불이 아닌 16,000불의 적립 한도만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전년도에서 이월된 12,000불 중에서 4,000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7년에는 8,000불의 새로운 적립 한도와 2026년에서 이월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 2월 금액은 다시 8,000불로 제한됩니다. 넷째, FHSA 보유자는 다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경우가 발생한 이후에는 더 이상 적립할 수 없습니다. 1. FHSA 어카운트 개설 후 15년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 2. FHSA 보유자가 71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
3. FHSA 보유자가 첫 주택 구입을 위해 인출을 한 다음 해. 5째,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인출을 한 이후의 FHSA 적립은 소득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6째, FHSA 어카운트는 여러 개를 개설할 수 있지만 RRSP 및 TFSA와 마찬가지로 적립 한도와 2월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어카운트를 개설하면 의도치 않게 적립 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째, FHSA는 해당 과세 연도 내에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RRSP는 다음 과세 연도 첫 60일 동안에 적립한 금액은 전년도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FHSA가 생기면서 신경 써야 할 어카운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카운트들을 적절하게 문제없이 관리하면서 목적한 자산 증식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 전문가와 잘 협력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RRSP나 TFSA는 사용하지 않은 적립 한도가 무한정 이월되지만 FHSA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기 적립식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